안녕하십니까, 고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한미동맹, 미국의 실체에 대한 말이죠. 정확한 인식과 뭐 비판이랄까요. 뭐 때로는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런 때 담론이 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발언하는 말이죠. 이건 말이죠. 다시 문제 있다. 저는 낙인이 찍히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한국적 사회 특성은 뭐 우연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승만 정권 이래로 뭐 국보법이 말이죠. 엄청나게 그 맹위를 떨치면서 뭐 반미는 뭐 친북이다 막 이런 말이죠. 처벌도 강화했던 냉전 체제와도 직결되어 있고, 또한 그 언론의 역할도 대단히 큽니다. 언론이 어떤 보면은 사회 이제 파수꾼이라든지 어떤 보면은 사회 나팔수다. 어떻게 보면 또 정보의 제공하는 실체로서 가장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론이 말이죠. 그 요즘은 친미 일색이고 북에 대해서는 부정적 국보법에 의해서 자기 검열을 거친 말이죠. 북한은 뭐 일단 나쁘다, 비정상이다라는 뭐 기형 사회로 부정적인 사회로 일단 인식토로 만드는 것이 또 큰 원인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죠.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에서 말이죠. 그 반미 담론이 그 공론장 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론장은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장소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 공론장과 함께 얘기할 것이 무슨 뭐 교과서라든지 참고서, 그다음에 뭐 일반 뭐 교양서 등에서도 뭐 반미에 대해서 말이죠. 그 체계적으로, 그럼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어떤 그 보편적 그 국제적인 뭐 기준에 입각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책들이 뭐 소수이거나 말이죠. 그 눈에 잘 띄질 않죠. 그래서 이 미국의 말이죠. 불평등한 한국에 대한 외교 행위, 한국에 대해서 무슨 요구를 한다, 뭐 주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일방적인 발표 등등. 그리고 또 방위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라. 한국의 목소리를 뭐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미국의 일방 통행시 그 현실에 대해서 언론과 정치는 말이죠. 심층 분석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그 동맹 강화를 위해서 말이죠. 안보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냉전체제 국가보안법, 그 언론의 구조, 기형적인 언론의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원을 보면 한국전쟁 뭐 전부터 그 실시됐던 미국의 이제 군사 경제 원조가 이제 남한의 이제 국가 재건에 기초가 된 건 사실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반공을 이제 내세웠고, 냉전 시대에는 뭐 그 미국이 반공에 대해서는 최고의 어떤 그 국가적인 대체 목표로 삼았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도 뭐 그것이 반공의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은 이제 그 자유의 수호자다, 반공의 상징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비판은 반공 이념에 대한 부정으로 일단 말이죠. 일단 간주되고 또 처벌받았죠. 그래서 군사정권 시기에는 뭐 또 특히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반미 자주를 입힌 지식인이나 학생들이 용공조장으로 탄압을 받았고, 뭐 이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도 뭐 금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 처벌의 공포가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고, 반미에 대한 문제의식은 위험하다라는 말이죠. 사회적 언어로 일단은 그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을 봤을 때 사실은 하나의 큰 커다란 공동체의 그 생존과 말이죠. 발전을 위해서 교육, 언론, 문화 등을 통해서 지배 이념을 뭐 생산하는 건 당연하죠.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배 이념을 생산하는데 이제 교과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말이죠.
국보법에 적초되는 여부를 사전에 다 검증을 해서 그 출판 배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공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반미 합리적인 비판이라는 것이 뭐 그 금기시되었죠. 그러니까 뭐 공무원 시험, 일반 회사 시험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안보의 동맹자, 우리의 우방 이런 면에서 그 어떤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 뭐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뭐 그런 건 절대 그런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공무원 시험에 말이죠. 한 번도 그 한미 관계에 대한 실체가 나온 뭐 서적을 접하지 못했고 그런 시험을 거치지 않은 그 공무원들이 한미 관계 실체에 대해 잘 몰라요. 그 불평등성, 그 종속성, 야속성, 21세기에서 가장 그 불평등한 말이죠. 그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무지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보면은 그 이런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말이죠. 그저 친미 일색의 이제 그런 부분은 북한을 적으로 뭐 고정해서 말이죠. 확대 재생산하는 그 언론의 이분법적 보도 프레임과 말이죠.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 언론이 우리 한국이 뭐 무기 생산이 뭐 세계 선진국이다 해가지고 우리의 무기 생산도 말이죠. 광고해 놓고 뭐 별 여러 가지가 방향을 이렇게 독일하는데 북한에서는 미사일 쏜다 그러면 다 도발입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위협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한에 대해서 언론은 말이죠. 어떤 북한의 긍정적인 측면 이런 점이 나쁘지만 이런 점은 괜찮지 않아? 이런 보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그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에서 보면 말이죠. 남북한이 어떻게 하면 공동 번영할까? 이런 부분은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 말이죠. 그 공존과 평화 통일에 대한 대해서는 뭐 거의 언급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이라든지 말이죠. 일반 청년들을 보면은 뭐 통일을 왜 해? 뭐 그런 인식이 말이죠. 지배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북에 대해서 막 수십 년간 부정적인 정보만을 들었고 또 현실에서도 북한의 말이죠. 그 군사행동이라든지 남한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상반된 가치평가 많이 제시되기 때문에 일단 그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다 그런 것은 뭐 그 당연한 결과라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미군 기지 범죄라든지 미군의 범죄, 환경오염, 방위비 분담, 뭐 사드 배치 논란 등에 대해서 뭐그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문제다. 그건 뭐 그 출발점이잖아요. 그 이 조약에 의해서 미국은 이제 가미되고 한국은 의리되는 것인데 그 TV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이제 어떤 보면 전망하는 전문가들 또 어떻습니까?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논평을 해요. 거의 뭐 워싱턴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반미 미국에 대한 비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이제 방송 등에 출연해서 이제 언급에서는 거의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어떤 한미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보다도 북한을 이제 부정적인 존재로선 일단 딱 간주하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거나 말이죠. 저는 뭐 앞으로 북한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흘리게 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의식을 말이죠. 재단으로 통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언론이 이제 그에서 사드 현장, 사드 반대에 대한 시위 현장 같은 걸 보도할 때 주로 말이죠 주민과 경찰의 충돌 등만을 말이죠 그 주요 장면으로 영상으로 보내지 왜 이것이 사드가 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중국이 왜 난리를 치느냐 뭐 이런 데 대해서 분석을 안 해요.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드 시민 반대 시위 같은 걸 보면은
그 어떤 구조적인 원인보다도 말이죠. 일반 시민들 간의 이 시민들의 이기적인 행동이다. 뭐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그것도 이제 외부 세력의 개입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장하는 목소리를 이제 갖춰다 보니까 미국은 말을 비판의 추측에서 벗어나죠. 미국이 뭐 책임이 있다는 그 보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반미 담론은 막 국익을 해치는 말이죠. 그런 감정적인 주장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이제 묘사가 되고 이러한 논리가 이제 그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우리 사회 엘리트 집단 뭐 정치 집단도 그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정부 관료라든지 뭐 언론 학계 등에서 보면은 한미 간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정보라든지 상징을 이제 계속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집단적 사고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일반 시민 사회에서는 말이죠. 주류 학계나 언론, 정치권에서 생산하는 그 한미 관계에 대한 정보가 거의 뭐 유일하고 그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식의 이제 프레임에 대해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판적 사고라든지 말 시스템이 우리 이제 그 사회에서 이제 그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런 이제 그 일반 시민 수준에서도 보면 말이죠. 그 언론이라든지 정치, 법, 제도 뭐 이것에 의해서 이제 반미라든지 미국에 대한 비판은 말이죠. 사회적 위협이라든지 불이익을 초래한다라고는 인식이 아주 막 광범위하죠. 그래서 이게 소수가 미국에 대해서 무슨 말이에요. 쓴소리를 하지만 이것은 대중의 침묵 앞에서는 아주 무기를 끼치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미 관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친미 일세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화나 말이죠. 공간이 확대되거나 진보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도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성찰이나 시정이 치료되지 않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보면 여의도 현상을 보면 오늘날은 뭐 진보 보수 정당들이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뭐 간판만 차이가 있죠. 내로남불은 뭐 거의 유일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들, 딸의 말이죠. 그 어떤 사회적인 진출, 좋은 대학 입학을 위해서 뭐 수단 방법을 가려한다. 다 공통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서로 비판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국민 대다수는 사실은 그런 그 지배 집단 유력층이 말이죠. 그런 특권 등이 행사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인식이 없어요. 뭐 너도 나 했지만 너도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쌤쌤이야. 뭐 나 비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진보 정치인도 말이죠.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삼류 정치 속에서 말이죠. 미국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그 무지해지고 한미 동맹은 뭐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뭐 필수 조건이다라는 걸 합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도 보면은 말이죠. 그 한미 동맹은 뭐 최우선이고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뭐 트럼프의 좀 부당한 요구에 말이죠. 약간의 투정을 가했지만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에서도 좀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 예를 들어서 차기 정권에 말이죠. 트럼프에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도 원칙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와 일반인들 의식에서 비춰봐가지고 뭐 반미다 미국에 대한 비판은 말이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선거 공학이 이제 지배적이라서 뭐 여야 진보 보수가 다 일반적인데 이런 부분은 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역시 이제 그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단 그 개폐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우리 사회가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말이죠 공론에 대해서 투명하고 그 다음에 그 막힘없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눠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민주적 공론의 장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꼭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그
민주화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뭐 경제적, 군사적으로만 선진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선진국으로 하려면 역시 민주적 공론장이 만들어져서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어떤 그 분석과 해석이 나와야 되고 국민들도 인식하는 그 기회가 확대되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